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임명진 경실련 공동대표와 함께 좀 더 심층적으로 정치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좀 전에 국민의당 야권연대 얘기를 두 전문가 했습니다. 그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그 새정치 깃발을 내세우고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과정, 뭐 기간도 뭐 짧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이라는 카드를 던져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가 수습되는가 했는데 수도권 연대라고 하는 그 바람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고 말이죠.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선회관 총선 얼마 앞두고서 정당 만든다는 것이 참 무슨 정당이라는 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는 뭐 성급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본래 안철수 지금 대표가 정당 만들 때 제 3당을 지향하고 새정치를 지향하고 시작을 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왜 천정배 의원은 끌어들이고 김한길 의원은 다 끌어들이고 그럽니까? 난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연대 안 문제가 끌어들였으면 이런 분란은 없었을 안 거예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국민들도 저 사람 몇 석이 되더라도 새정치를 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그러면은 됩니까? 되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나가라? 아예 나가라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김한길, 천정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내일 모레 담판한다니까 또 뭐 결과를 본다 그러는 건데. 나는 그 천정배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 내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지금 새까맣게 무슨 개헌저지선 얘기를 하는데 본인 자신이 무슨 그 양당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불꽃이 되겠다, 미랄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냥 힘들더라도 국민의당에서 말대로 미랄이라는 게 왜 썩는 건데 죽는 건데 그렇죠. 그 말대로 해야 된다. 죽어야 뭐가 싹이 튼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미랄은. 불꽃이라는 것도 자기가 타지 않으면 불꽃이 되나요? 자기를 태워야 그러네요. 불꽃이 되니까 난 김한길 의원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천정배 대표가 정치를 하루 이틀 하는 분도 아닌데 지금 야권 연대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수도권 연대. 야권 연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안철수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안철수가 어떻게 지금 야권 연대를 합니까? 더군다나 당대당 통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건 안철수 대표 보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실제로 가능한가? 죽어야 미랄이 된다면서요? 안철수 대표는 미랄된다는 얘기 안 해서 그건 김한길 의원이 한 얘기고 안철수 대표는 자기 그 얘기 안 해서 끝까지 광야에도 가겠다 그러는 광야 얘기를 했죠. 광야 길로 간다고 그랬지 죽는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하여간 그럼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해가지고 들을 얘기가 있지. 그러네요, 그게. 아니 지금 안철수 대표 보고 당대당 통합을 하는 얘기가 그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천정배 대표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걸 충분히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무슨 속셈이 있는가? 뭔가 갈라서기 위한 명분 쌓기입니까?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다 거의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돈도 내고 그동안 돈도 쓰고 다 이랬는데 어떻게 수도권만 당대당으로 야권 연대를 할 거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천정배 의원도 본래 자기가 독자 창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당 만들어서 어떻게 할 뻔했는가. 난 묻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호남 개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원래 독자 창당을 하려고 안을 내놔야죠. 김종인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략 지역이라는 데도 공천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느냐. 무턱대고 지금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천정배 의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명분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러는가. 혹시 호남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호남 공천 때문에. 아니 호남도 지금 현역의원들이 다 본인이 불평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데리고 온 사람은 점수 많이 주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은 점수를 안 줘서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이 데려온 사람들 대표가 데려온 사람들이 이 공천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거든요. 그러면 내일 담판한다는 게 그 호남 지역의 몇 지역구 의석 담판한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면 예. 천정배 대표가 정말로 이게 수도권의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야 사실 안철수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압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무슨 방안으로 도대체 당대당 수도권 통합을 할 거냐. 방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무슨 단판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저건 수도권 연대 단판이 아니고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예. 안철수 의원이 자기들끼리 하는 건 어떻게 그거에 막을 수 없지 않냐. 그게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후보들끼리 하는 그렇죠. 거. 후보들끼리 예, 하는 예, 거. 예.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제로 중앙당에서 막을 방법이 방법이 없죠. 예, 공천 주고 나서는. 그렇죠. 그거 예. 왜 못 하겠습니까? 누가 사퇴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천정배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건 혹시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뭐 단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합니다. 이 지분 다툼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훨씬 아니에요? 더 공천권 지분 다툼이라기보다는 공천 주도권에 관계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수도권 연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네. 이 천정배 대표는 지금 광주에 네. 출마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수도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뭐 그럼 원래 수도권 국회의원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옛날에 서울시장 출마했던 경험 때문에 그런가? 국민의당이 뭐 전국 정당이니까 대표니까 뭐 수도권도 관심을 아니 가질 수 그래서 있지. 그 주장에 힘을 실으려면 네. 아예 험지 출마는 새누리당에서도 험지 출마를 하는데 그 원래 있던 지역구나 수도권으로 정말 아니면 서울로 출마를 하면서 이제 원칙적으로 그랬으면은 더 설득력이 그러면서 있죠. 봐라. 내가 험지에 가겠다. 네. 그런데 내가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네. 야권 전체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만은 좀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후보간 뭐 이제 가서 내가 그걸 하겠다. 이러면 또 혹시 그러니까 이제 뭐 천정배 의원이든지 김한길 의원이든지 자기가 솔선수범 해야지. 자기가 3등쯤 하면은 2등에게 몰아줘야죠. 그러네요. 그래야 설득력이지. 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물러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뭐 몇 석이 됐든지 간에 그냥 제3당을 향해서 걸어간다. 이게 새 정치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몇 석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아마 지금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큰 성공이죠. 뭐 예, 안철수 대표로는. 사실은 이 국회의원의 숫자가 중요할 국면이 있고 네. 그보다는 깃발 하나가 더 중요한 그럼요. 국면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새정치라고 하는 사실은 좀 얼룩이 많이 졌습니다만 이미 네. 이걸 깨끗하게 선거를 통해서 다시 빨아서라도 네. 세탁을 해서라도 새정치라는 깃발을 제대로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 아닌가. 그런 정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 몇 석이 됐더라도 그런 정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면 네. 뭐 안철수 대표의 목표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대통령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겠다고 한다면 자기 깃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전략적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는 4.13 선거가 끝나면 현재의 정치 정당 구조로는 가지 네. 않을 거다.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국민의당은 그 정도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말이죠. 이해찬 의원 공천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올게 온 거죠. 예. 김종인 대표의 아주 도박이죠. 아하. 네, 모험이고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친노 패권, 난 이해찬 의원을 지금 공천 탈락시킨 거는 단지 지금 총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물론 본인은 뭐 총선에서 네. 총선 전체 구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김종인 상징적인 대표가. 인물인 예. 이해찬 의원을 뭐 정무적 판단에서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또 김종인 대표가 이런 얘기해서 뭐 무슨 정치를 하나만 보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총선만 보고 했겠습니까? 그거를 네. 나는 총선 후에 있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네.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될 예, 대선. 예. 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해찬 의원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거다, 편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해찬 네. 의원이 네. 사실은 2017년에 역할을 좀 하겠다. 이게 네. 내 정치의 마지막 미션인 것 같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발톱을 너무 먼저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표도 네. 문희상 의원, 뭐 이해찬 의원 네. 이런 사람들, 뭐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봐도 뭐 자기보다 못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구력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웠을 거다. 근데 직접 실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차도살인이라고 네. 김종인의 칼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는데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으면 지난번 대통령 됐죠. 저는 그럴 거는 생각은 합니다. 아, 그런 그러나 정도로? 네, 그럴 거는 생각하지만 네. 본인은 싫지않을 겁니다. 아이고 김종인 아하. 대표가 저렇게 해주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아마 이런 정도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죠, 아니, 대표님. 그래도 둘이 뭐 합의를 했다든지 뭐 무슨 암묵적으로 부탁을 했다든지 나는 그런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김종인 대표가 하는 걸 보니까 뭐 섭섭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나한테도 뭐 결코 나쁠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정도의 나는 생각을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김종인 대표가 절대로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저거 하는 것도 난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난 그렇게 뭘 생각합니다.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나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라 위해서 하는 그 거고. 뒤에 라짜만 빼면 나를 위해서가 되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더 좁게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위해서 하는 걸 거고 예. 뭐 조금 더 하면 뭐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무슨 무슨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김종인 대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재밌어요. 예. 나는 원 포인트로는 안 한다. 여러 가지 본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정무적 판단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보면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다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난 절대로 뭐 누구 국민당에서 논평했듯이 네. 무슨 뭐 핫바지 사장하고 무슨 뭐 주인하고 무슨 뭐 네네. 무슨 합의에 의해서 그런 거다. 국민의당이 저렇게 나이브하게 전국과 사태를 보니까 저 당이 저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해찬 의원 네.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냥 승복하고 정치판에서 저는 사라질까요? 이해찬 의원이 지금 육선 아닙니까? 예. 또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네. 여러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속으로는 복잡하겠죠. 뭐 사감도 있다고 생각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표적이라고도 생각하고 네. 억울한 점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저는 정치의 그 어른답게 나라의 어른답게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알았다. 그러냐? 내가 길을 비키겠다. 이러고서 나는 길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승복해야 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 뭐 불복한다든지 무소속 나온다든지 난 그건 굉장히 구차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은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계. 이해찬 의원의 발언, 오늘 나온 발언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아픈 기억에 대한 사심이 작용한 오판이다. 정치 보복이다. 네. 당의 구심점을 없애서 멋대로 해보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또 표현한 그게 건데. 그게 사실일지 모르지만 예. 나는 표현한 거는 그건 어른스럽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 설사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입 밖에 낼 말이 아니고 나는 대인답게. 그런데요, 네. 예, 대표님. 지금 이 중부권 대망론, 네. 중부권 역할론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네. 이 중부권에 이렇다 할 만한 이 대표 선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뭐 자신이 대권 주자라고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뭔가 2017년에 내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자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구도에서 보면 이번에 공천 탈락 그리고 정말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그냥 이 정계 은퇴 이거는
이건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장수라는 게 원래 불의에 일격에서 죽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그게 장수입니다. 그리고 중부권 대항론 예. 뭐 그런 그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참 열망은 굉장히 가상한 일이지만 네. 그거 이제 이해찬 의원이 안 하면 또 딴 사람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찬 의원은 그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러면, 것이 네, 좋다. 네,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좀 쉬셔도 됩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친노에서 친문으로의 주력 교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력이라는 건 늘 뭐 바뀌죠, 뭐. 주력이라는 건 늘 바뀌는데 저는 친노에서 친문으로 바뀐다는 말은 뭐 그거는 이 겉으로 보면 그럴 거로 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친문이 아니라 저는 뭐 이미 김종인 대표 오면서 친김으로 가는 겁니다. 저거는 또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당이라는 게. 네. 그런 면에서는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것도 그냥 그러면 예, 그냥 그런 측면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겉보기에 그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친김으로 가야 맞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 상황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대구에 12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 네. 4명이 오늘 컷오프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새누리당도 뭐 상향식 공천 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현역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물갈이 해야죠. 지금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잘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원칙 있는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원칙 있는 물갈이. 본인도 좀 납득할 수 있고 물론 납득할 수 있는 본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본인도 납득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납득해야 됩니다. 네. 저 사람 물러날 만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를 보면은 원칙을 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물갈이를 한 다음에 어떤 물 갖다 붓느냐라는 거, 어떤 물로 채울 새로운 거냐, 물. 어떤 물로 새 채울 물. 거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입으로 해자됐던 말 가운데 진박을 넣으려고 그런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을 채워 넣느냐, 알겠습니다. 물갈이 한 다음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거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네. 그런 조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된 거 아닙니까 이미? 뭐 그저께는 뭐 다 정리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예. 뭐 대개 당에서도 이제 불출마해야 된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나 본인은 내가 억울하다 아마 지금 버티는 모양 같은데 네. 저는 뭐 이미 정리된 거로 생각합니다. 공천 배제로? 네, 공천 배제로 정리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김무성, 모양을 네. 생각하면 공천 배제 컷오프 탈락보다는 본인 불출마 네. 이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당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오늘 아침부터 김무성 대표가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 봐요. 그걸 보면서 정리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윤상현 의원 때문에 인상 쓰고 다녔나요? 그러면? 불편했겠죠, 뭐.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요? 네, 네. 예, 김무성 대표는 좀 이따가 네. 저희가 한번 자료화면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네. 자, 그렇고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쳐내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기세를 보면 뭐 공천 탈락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컷오프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그래요? 문제는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할까? 아마 굉장한 관심인데 네. 제가 혹시 유승민 의원에게 말한다고 그러면 만약 컷오프 당하면 무소속 출마 얘기도 많더라고요. 난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으로 재계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무사석 출마를 하는 순간 재기가 어렵다. 네. 그게 되면 모르지만 음, 만약 무소속 출마했는데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 이제 정치 낭인처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차라리 컷오프를 당하고 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컷오프 안 당했으면 될 사람인데 네. 그러면 안 된 국회의원을 설사 못 한다 하더라도 된 겁니다. 그 그 사람. 모델이 있습니다. 김무성. 네, 네. 지난번 예. 그러면 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에 컷오프 됐는데 예.
하여튼 승복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재보궐로 사실은 네. 들어와서 대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네. 그렇게 뭐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뭐 세상이 돌고 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김종인 대표가 네. 옛날에 이해찬 씨한테 5,000표로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예. 지금은 또 김종인 대표가 막 치잖아요. 컷오프시키네. 예, 그러니까 정치라 세상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겁니다. 아니, 물레방아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용케 수렁에서 나왔어요. 또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